자, 오늘 첫 시간은 뭐냐 하면 한국의 지층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에 지질학 전공하는 사람들 건 암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지질학자 되고 싶으면 그것만 암기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해하려면 10년 걸려요. 10년 더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암기하라는 거예요. 발음 틀려도 암기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지질학자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한순간에 다 확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지질학 하는 사람은 40년, 50년 지질학을 해도 이 도표 하나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도표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 한 80%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모든 걸 결정해요. 구조에 올인했어요. 됐죠? 자, 요거는 3개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작년도 했던 거를 반 나눴어요. 너무 한 테이블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우리 브레인이 핸들링을 못했어요. 그래서 딱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 하면, 고생대 이쪽, 그러니까 고생대 이전하고 고생대부터 지금까지인 거예요. 예. 자, 해볼까요? 오케이. 그리고 경상누청 같은 거는 따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도시설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비둘기호, 우동열차, 지금 우동열차입니다. 그 식당 칸에 앉지 말고 서갖고 탁 턱을 거고, 그래갖고 영동에서부터 부산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가보면서 경상누청군 아닌 걸 찾아가 내한테 보고하면 돼요. 한번 전유를 해버리고 나면, 이게 전부 다 이거라는 걸 딱 깨닫는 거예요. 자, 이 테이블이, 이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구조를 먼저 암기하셔야 돼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북부지계예요. 지계. 땅덩어리, 괴란 거는 덩어리란 말이에요. 지계. 그 다음에 이게 중부지계입니다. 자, 이게 남부지계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암기하면 돼요. 두 번째 진짜 중요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렇게 배치하는 게 진짜 이 묘한 게 들어있구나 하는 거 알아요. 두 번째 칸이, 자, 북부지계는 뭐냐 하면 지청이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원생대, 고생대의 뭐다? 지청이요. 그럼 지청은 어디에 쌓인다 그랬어요? 분지. 이게 오늘 첫 번째 지식이에요. 심었어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고급 이름이에요. 지청은 분지에 쌓여요. 예. 이걸 이해해야 나도 일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이해해요.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분지. 그러면 분지는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단청 구조하고 관계 있다. 됐죠? 그까지만 해도 전당역. 그러면 이게 지청인데 지청을 만들려면 분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대표적인 분지가 들어가는 거야. 됐죠? 오케이? 예. 그러면 자, 여기다가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도를 그리면서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간 없어요? 오케이. 자, 우리나라 지도도 무조건 직선. 예. 각도를 잘 알아야 돼, 이게. 각도가, 이게 이제 두만강 이쪽까지 이렇게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기억하세요. 이쪽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여기서 신의주 이쪽 있잖아요? 신의주 있고, 이거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 고구려사, 중국 당나라 역사 공부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이쪽에. 여기 요동 이어 있어요. 예. 당태종이 여기 진흙갯불에 빠져갖고, 죽다 살아났잖아. 당태종이 여기 진흙갯불에. 이 진흙갯불이 왜 있는데? 지질학을 알아야 돼요. 네, 나중에 그 따로 이렇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늘어와갖고, 잘 따랐어요? 요쭉 늘어와갖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와갖고, 요거에 직선을 꺼주면 돼요. 요게 거의 직선이 갈 거예요. 약간 배가 살짝 나오는데 직선이요. 직선을 늘어가고, 그 다음에 장기곶도 이거하고 위치 그 정도입니다. 장기곶도 그 정도 갑니다. 가고, 곧장 늘어오면, 자, 인천 있는 사람들 있죠? 이제 서해안, 인천 이렇게 고정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냥 수직으로 늘어오면 돼요. 수직으로. 쫙 늘어오고, 너무 늘어오지 말고, 늘어오고, 그 다음에 태안반도 상당히 나옵니다. 이거 한 반쯤 나와요. 태안반도 이렇게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언제든지, 우리나라 지리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네. 자, 그 다음 요거 허리.
우리나라 굉장히 허리가 잘로간 미인이요. 이렇게 허리. 예. 그 다음에 강원도 철이 어떻게 좀 보세요. 이렇게 여드러 늘어오고, 여기 상대 가파리 꺾어줘야 돼요. 한번 꺾어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꺾여요. 그래서 이쪽이 이 몸통이 통통해요. 오케이. 자, 됐어요. 적당하네. 됐죠? 잘 보세요. 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지도에서, 자, 지청이 어디 생기느냐. 물론 대부분 다 생기는데, 지청이 집중적으로 두꺼워지는 지청은 어디 생기느냐 하면 분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분지가 어디에 있는가 아셔야 돼요. 대규모로. 바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분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만합니다. 예, 평남입니다. 평안북도가 아닙니다. 평안남도 있는 이 분지를 아셔야 우리나라 지청을 공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름은 평남분지입니다. 평남분지고, 두 번째 분지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체 구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유명한 옥천대. 예, 일제시대부터 했던 옥천대라는 지구죠.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갑니다. 이 폭이 80km 정도. 80km. 그러면 요거에서 딱 나눠갖고 요건 2개 있어요. 요 속에 2개 들어가요. 그래서 이쪽을 요걸 태백분지. 예. 요걸 부르는 이름은 충청분지. 자, 잘 뜨세요. 이 분지 이름을 학술 명칭으로 태백산분지라고 그래요. 태백산분지는 영월, 그 다음에 문경, 예, 영월, 문경이 중심입니다. 태백산분지. 요거는 충청분지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충청분지에 이 속에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밑에 있는 게 요게 수안보요. 요게 뭐예요? 요 충주요. 이걸 전부 다 구분 못하면 스노볼러스 이론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는 이야기를. 오케이? 그리고 이 전체 부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려워요. 이걸 전체 옛날에 한꺼번에 볼 때 옥천대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적어 보겠습니다. 자, 북부지계의 분지가 어디 있어요? 평남분지. 됐죠? 빨리 지금 다 합니다. 평남분지. 그래서 이제 이 베이슨, 이 분지에 올인하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왜 이렇게 만드냐. 자, 그럼 중부지계의 분지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임진강대요. 네, 요게. 요 대람은 뭐냐면 지구대 이런 데서 나온 이름입니다. 대람은 벨트라고 번역하는데, 벨트를 번역한 말인데, 땅이, 자, 이 대람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트렌치 구조를 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도랑. 됐죠? 예. 우보파인. 그리고 분지죠? 예, 길게 늘어선 분지요. 그 다음에, 자, 임진강대 잘 따라오세요. 임진강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아니고, 요겁니다. 임진강 흐르는 요겁니다. 요 정도입니다. 예. 아마 김포 평야 있는 이쪽이요. 요게 임진강대입니다. 이쪽까지 하면 안 돼요. 이쪽은 산을 지어요. 임진강대. 됐죠? 분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그냥 요거는 경기 육계를 그냥 적어 놨어요. 이 도표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그래서 지계하고 육계 차이를 아셔야 돼요. 지계는 가장 큰 덩어리. 그래서 우리나라를 북부지계, 자, 뭐냐면, 이 위에를 북부지계, 중부지계, 남부지계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계는 뭐냐면요. 육계는 우리나라 3군데 있습니다. 육계를 내가 표시해 줄게요. 육계는 이쪽에 있는 이게 뭐냐면 낭림육계예요. 낭림육계. 자, 이쪽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이쪽이에요. 서울도 포함되어 있는 이쪽이에요. 이쪽을 경기육계라 그래요. 예, 경기육계. 자, 이제 내가 지난 그 할 때 경상누천군 막 하면서 그 막 10년 동안 이야기했다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경상누천군 위치를 정하여 하셔야 돼요. 경상누천군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경상남북도. 요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쪽까지도 막 있어요. 그리고 진주가 이렇게 들어가는 진주 이쯤 있잖아. 이렇게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모양이 좀 그런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요거 있는 게 바로 이거 좀 경상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낮은 곳이 이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생대 백악인은 이거는 전부 다 넓히고 호수 같은데요. 질퍽한데요. 그냥 바다하고 찰랑찰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많고 먹을 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케이? 호숫가하고 하니까. 그래서 공룡이 이어 득실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지라는 거. 이게 바로 경상 누천군이 있는데, 누천군이 있으려면 분지가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경상분지요. 경상분지고, 요거 있는 데가, 예, 경상분지. 자, 그러면 이야기 간단치 않아. 잘 생각해보면. 근데 경상남북도도 여러분들 저 상주 이쪽으로 가보면 산이 굉장히 많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 분지를 해갖고, 이거 뭐 이렇게 팽팽하고 쑥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주나 이런 보면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아는데,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경상남북도 이게 분지야? 아니지, 뭐 요거에, 여기 월악산도 있고, 뭐 영남말부스도 이거 얼마나 커요. 저 그럼 그거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때 내가 10년 동안 했던 말이, 예, 자연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무슨 말이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게 기본 베이스가 그렇고, 그러면 이제 더 공부를 해보면, 자, 요 도표 2개를 더 그래, 1개를 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왜 산이 더 생겼느냐? 예, 바로 불국사하감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도표만 딱 그리고 나면 우리나라 전체 다 알아요. 이게 충청분지요. 이게 태백산분지요. 자, 미리 이야기하면 이 도표를 지질학자만 다르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도표를 내가 강의 첫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스노우볼 어스 이론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도표예요. 오케이? 예, 도표마다 그 성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스노우볼 어스하고 할 때 가면 복잡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고생대요. 고생대, 이거는 뭐죠? 원생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질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이 원생대 부분이요. 이 고생대는 별 논란이 없어요. 저 거의 일제시대부터 명확하게 다 이렇게 밝혀져, 상대 밝혀지고, 여거는 지금 학계에서 그냥 아직도 그냥 몇 개 파가 그냥, 예, 서로 막 어제도 계속 그 논문을 보고 왔는데, 이 정도로 첨예한가. 예. 그게 막 이쪽 탑 그룹의 전문가들끼리도, 예, 완전 정반대 이야기를 막 해요. 요 분야는. 예, 그만큼 어려운 분야예요. 자, 이건 원생대입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 10억 년 해갖고 신원생대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10억 년 전부터 따지면, 자, 네, 대전제를 이야기할게요. 간단히 암기하는 분 이야기.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청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고생대 대결청이 있다는 거. 됐어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대결청은, 자, 이게 이제 학계에서 하는데, 대결청은 북부하고 남부만 대결청이 있어요. 북부하고 남부가 똑같아요. 남부가 다 같은 거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히든 어스 꼭 보셔야 했던 게 뭐냐면, 삼엽충 다물에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야하고 야가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같아요. 근데 중부가 대결청이 아니요. 이것도 논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결청인데 중부도 대결청 내에서 지청들이 많이 생겼어요. 화산활동으로. 그래서 이게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중부가. 오케이. 그래서 중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띄고 이쪽에 하나가 있어요. 요것만 아시면 이제 다 감 잡아요. 요게 이제 가장 어려워요. 요게. 그래서 요거 있는 지청,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부현천군이라고 그래요. 자, 천군 이거 다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공부하시고 그만 이해됩니다. 그 다음 이게 뭐냐 하면, 예, 그 유명한 상원 누천군이에요. 이걸 상원계라 그래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바로 충청분지에 임진강대는 요게 있는데, 사실은 요 상원 누천군은 임진강대가 조금 위에 있어요. 평남분지하고 좀 결합이 돼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요거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계에서 논란이 그 양분이 돼 있어요. 경상 누천군 다음으로 중요한 이게 뭐냐면 그이면 옥천 누천군이에요. 네. 그래서 최덕근 교수가 이게 전적으로 이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옥천 누천군이에요. 우리나라 누천군이 한 8개쯤 있습니다. 그건 다 암기해야 돼요. 옥천 누천군. 그럼 이쪽 맞춰봐야 돼요. 요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8.5요. 8.5 대략 하면 돼요. 6.4. 자, 5.4. 이제 무슨 말이지? 암기됐더니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고생대라는 거예요.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예. 이 누천군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간단합니다. 잘 들어오세요. 고생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청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이 유명한 두 개밖에 없어요. 고생대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삐끔 쳐주세요. 이 지청이 워낙 유명합니다. 이거는 아마 일반인도 좀 교양 있는 사람은 이거 모를 거야, 아마.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조선계예요. 예. 그래서 정한 이름은 조선 누천군. 그 조선계라 그러래요. 조선계, 일반적으로 그냥 조선계라 불러요. 이 계는 누천군을 말해요. 예. 상원계, 조선계, 그 다음에 어디 있냐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놀라운 거예요. 이 태백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조선계가 있어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요거 이렇게 있어요. 요거 딱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이 뒤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지청이 뭐죠? 평안계 지청. 누천군입니다. 계를 붙이면 누천군이요. 이게 평안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죠? 지청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 유명한 중기 고생대 대결청. 이게 우리 한반도 지청의 가장 유니크한 특징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많은 이론은 나와도 이건 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기 고생대 대결청. 어마어마한 청이 없는 시대라는 게 대결청. 중기 고생대 대결청. 이게 왜 우리나라 한반도 지청에 이게 나타났는가? 지청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시기가 왜 출현했는가 하면 이해하시면 이제 바로 gondwana 4.5억 년 전에 바로 북중국 지계, 3.8억 년에 남중국 지계가 분리돼갖고 올라왔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가 만들어진 이해하시려면 이 대결청을 이해하는 거고, 고장님 그래 있어요. 이게 언제냐? 이게 5.2, 요게 4.6, 이게 3.2, 요게 5.2, 이게 4.6. 완전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3.2요. 그러면 4.6에 3.2 빼면 대결청이 몇 년 동안 지내야 되죠? 1억 4천만 년. 자, 이제 연도를 한 게 얼마나 파워풀해요. 1억 4천만 년 같으면 신생대 2개 합친 많은 이 어마어마한 시기, 지청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나, 이런 일이? 여러분들 왜 공부를 해도 충격을 못 느끼느냐 하면요. 실제를 계산 안 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내가 왜 숫자에 그렇게 민감하느냐면요. 모든 실제는, 양적인 거는 반드시 숫자 속에만 있어요. 다른 데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게 정확히 얼마 대거층이 1.4억, 1억 4천만 년 동안 한반도에 모두가 아닙니다. 북부지계, 남부지계에 지청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중부지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이야기가. 대학 나가잖아요. 뭐냐면,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지청이나 간단히, 북부하고 남부는 있는데, 남부잖아요. 북부하고 남부는 있는데, 야는 어떻게 됐냐 이거야. 왜 다 사라졌냐 이거야. 그리고 왜 북부하고 남부 중에 태백이 같으냐 이거요. 완전히 같아요. 거의 같아요. 이건 뭐 조금만 공부해봐도,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걸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하는 게 학계에서도 이론이 3개 정도, 큰 3개가 있는데, 아직 결말이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이제 최덕균 교수는 확실한 삼엽충으로서 돼 있지 않느냐. 근데 어제 내가 다른 논문을 봤더니, 엄밀한 과학적 이론이 되면, 그게 뭐냐면, 부탄에서 삼엽충 해갖고, 태백하고 같다는 거 다 봤죠, 다큐멘터리. 그러면, 중국 남부의 카타시아 지청이나 양쯔 지계에서 나온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지 않느냐. 확인해보지 않고 그거 끝까지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논문이 나와요 또.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이게 좀 공부를 해보면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이 봐도 이게 굉장히 묘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건 전문가들도 몇십 년 싸울 만하다. 그게 확 느껴져요. 예. 근데 그 정도.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해줄게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볼 때, 이거만 딱 알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 거 볼까요? 조선계는 무조건 뭐라 기억하면 된다? 석회암. 됐죠? 여기서 석회암 적어놨어요. 평안계는 석탄이요. 이거는 무조건 석회암이에요. 이건 석탄이요. 그럼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있냐면, 자, 우리나라의 남한에, 사우스코리아에 석회암이 어디나? 그러면 강원도 드라이브 할 때
시멘트 공장만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 어디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즘 구글 조사, 시멘트 공장 분포 지도 딱 치면 일본에 딱 나오잖아. 딱 보면, 어이구, 저거 있네. 영월이네. 다른 데 없네. 그럼 이거다 말인가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거기다 또 가면 무조건 뭐가 있다. 그저 알 수 있어요. 시멘트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또? 동굴이지. 됐죠? 이제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가면 할 말 있다고. 무조건 동굴 나온다? 네, 우리 전 세계 동굴의 90%는 석회암 동굴이에요. 자, 우리나라 강원도 위에 석회암 동굴이 어디 있어요? 제주도 있어요. 제주도 무슨 동굴? 만장굴 있어요. 그럼 무슨 동굴? 용암이 흘러나 빠져나온 동굴이요. 그거 빼고 90% 전 지구의 동굴의 90%는 석회암 동굴이요. 자, 대한민국의 동굴 어디 있냐 물으면 돼요. 강원도 이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 다음 또, 자, 물어볼게요. 석회암 나왔다, 동굴 나왔다. 석회암 나오면 무조건 뭐라 하면 된다 했죠? 또 내가 붙여줄게. 옛날에 바다 이러면 돼. 석회암 하면 앞에 옛날에 붙으면 바다. 그리고 석회암 하면 시멘트. 석회암 하면 동굴. 그럼 그럼 뭐지? 강원도. 끝. 자, 석회암, 시멘트, 바다 같이 묶어라. 석회암, 시멘트, 바다, 탄산, 칼슘. 그 다음 온갖 얘기가 쏟아진다는 거야. 동굴. 석회암, 동굴, 시멘트, 바다, 강원도. 우리나라 쓰면 강원도. 전 세계 또 많죠. 오케이, 됐어요? 자, 됐어요? 오케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쪽이 어렵습니다. 자, 집중해야 돼요. 조성계가 면적이 크겠어요? 평양계가 크겠어요? 조성계가 큽니다. 바다가 크지. 그렇게 하세요. 그 지도를 보면 지도 분표가 나와요. 조성계 커요. 그 다음 평양계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럼 평양계는 어떻게 됐어요? 자, 재밌잖아요? 자, 이 진짜 공부를 묘해요. 딴 거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야가 지금 조성계 무조건 바다라 그랬잖아. 옛날이잖아. 옛날에 바다였잖아. 그런데 석탄은 양체 식물이 죽어서 되는데 야들은 바다에 살 수 없잖아. 소리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용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고생대, 자, 이 사이가 얼마예요? 1억 4천만 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육지화 됐다는 거예요. 같은 위치가. 아시겠어요? 같은 위치잖아. 같은 위치. 평남 분지잖아요. 평남 분지에 석탄 나오고 석회암 나왔다는 무슨 말이요? 그게 유추요. 바다였는데 육지가 됐으니까 나무들이 자랐잖아. 식물이. 나무란 말 조심해야 돼요. 나무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양체식물이, 양체류는 나무란 말 붙이지 않습니다. 나무는 언제부터 출현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나무는 나자식물부터. 그거는 언제? 중생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이거 두 개는 일제시대부터 결정이 났어요. 왜 결정이 났다 또 이해해 보세요. 모두 여기서 문화가, 사회사까지 나와요. 뭐부터 먼저 발견했겠어요? 시멘트하고 석탄은 산업하는데 무조건 두 개 중요하잖아요. 빌딩 지어야 되지. 추운 겨울에 연탄 떼야 되지. 옛날에 연탄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먼저 구공탄 뗐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 아들 먼저 발견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 오면서 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없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없는 데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 되는 거예요. 자, 빨리 죽겠습니다. 요거에 발견된 게 뭐냐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세 개 지층이 나왔어요. 요거 이제 어떻게 안개하느냐면, 요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임진대요. 임진대. 임진강대. 임진강 지층. 그 다음이 뭐냐면, 어렵습니다. 곡산천군. 그 다음에 상서리천군. 됐죠? 자, 요 대결청에 중부지방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임진강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요렇게, 대략 요렇게 해갖고, 요거 한 층이 있어요. 경기 육계에 속해 있는데, 요거 한 층이 무슨 청이냐 하면, 태안청이에요. 태안청. 청군이 아닙니다. 태안반도 알죠? 태안청이에요. 이거는, 지적이 굉장히, 이거는 뭐냐면, 저타감이에요. 저타감이 발견된 게 굉장히 유니크해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터보나이트라는데 찾아보세요. 이 저타감은 굉장히, 그러니까 대륙붕에서 해양 대지로 바다 절벽에서, 바다 속에서, 이거는 지질학에서 암석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암석 중에 하나가 저타감이라는 개념인데, 바다 속에서 큰 돌이 굴러갖고 마모대가 쪼개지면서 굴러갖고 만들어지는 어떤 바위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전문가들 많은데, 그러면, 자, 여러분 알아둘 게 뭐지? 결정지식은. 기분 받아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저타감이 태양 천문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는 이걸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 실을 딱 뿌려놔야 돼요. 아, 내가 언젠가는 저타감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저타감에 대해서. 오케이.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이 대결점 있는 요 무렵에 바로 옥천 누천군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요거에 일어나는 요게 뭐라 부르냐 하면 여기서부터 옥천 누천군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바로 옥천 조산 운동이 일어나요. 예, 옥천 조산. 예, 오라전이라고 합니다. 오라전이. 자, 됐어요. 요게 요거만 기본으로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거의 그러니까 원생대, 신원생대의 크라이오제닉이 그다음 에디아카라기를 포함해서 고생대 전체까지 한반도의 지청입니다.